안녕하세요. 김폴카, 폴카칩 헌정사 문제. 이번에 저와 함께 또 이번 주도 헌정사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제도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헌법재판제도가 우리 경찰 시험이나 이제 경찰 간부 시험에 시험 범위는 안 들어가지만 헌정사로는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가 뭐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과 관련된 판례들, 뭐 이런 거 탄핵심판 판례들은 배우고 있으니까요. 헌법재판제도는 한 번 정도 물어볼 수 있다. 특히 뭐 이제 경찰 간부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 통치구조에 관한 헌정사도 물어보고 있으니까, 우리도 또 물어봤고요. 일반 승경 시험에서도 물어봤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좀 기억하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1948년 제헌헌법에 이제 헌법위원회가 있었죠.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때는 대통령과 부통령이 모두 있었는데,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사실 이제 이런 법조인들, 이런 사람들을 아직까지는 완벽히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친일파들을 좀 받아들인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군정 시대를 거치면서 친일파들을 다 숙청하지는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믿을 수는 없다, 법조인을. 그래서 일제시대 때 있었던 인물이니까 국회의원들을 이제 포함해서 이렇게 구성했고, 그 권한은 주의할 점은 이제 지금 헌법재판조도랑은 많이 다르죠. 그래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만 하도록 하고 있었다. 뭐 탄핵 같은 건 탄핵 재판소라는 데 따로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2번 1960년 3차 개정헌법에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1960년 3차 개정헌법은 2공화국이 시작된 겁니다. 제2공화국이 시작됐는데, 여기서는 구체적 규범 통제, 이것도 위헌법률 심판을 뜻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구체적 규범 통제를 취하고 있고, 권한쟁의 심판, 탄핵 심판, 정당해산 심판, 헌법소원 심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도입되었으나, 여기만 보면 헌법재판소가 도입된 건 맞는데 실제로 설치되지는 못했죠. 어차피 60년 헌법, 이 제2공화국은 매우 짧죠. 61년에 5.16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무너졌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현행 헌법하고 똑같이 헌법재판소를 규정한 건 맞는데 이 헌법소원 심판이 빠져줘야 돼요. 이 정도는 아마 조금만 공부하고 계신 분들 알겠죠. 그래서 헌법소원은 현행 헌법재판, 현행 헌법에서 그죠? 현행 헌법에서 처음, 현행 헌법, 9차 개정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처음 들어온 겁니다. 헌법소원이란 제도는 현행 헌법에서 처음 들어왔다. 이것만 봐도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주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2년 5차 개정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눈치를 많이 보고 있죠. 박정희가 구테타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대법원에 최종적인 위헌법률 심사권을 부여했고, 미국이 이렇거든요.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1972년 7차 개정헌법에 규정된 헌법위원회. 자, 유신헌법에서는 이제 4공화국이죠. 4공화국에서 헌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헌법위원회는 위헌법률 심판권, 탄핵심판권, 정당해산 심판권을 가졌다. 요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80년 헌법까지, 8차 개헌까지 유지가 됩니다. 헌법위원회가. 그러니까 대법원에 최종적 심사권을 줬더니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당시 이제 국가배상법에 규정되어 있던 이중배상 금지를 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때려요. 그래서 박정희 그 당시 대통령이 많이 열이 받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 8차 개헌까지 계류되고 또 헌법위원회를 만들었다라는 거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 헌법에 도입된 헌법재판소, 그렇죠. 2공화국 때도 있었지만 현행 헌법에 다시 이제 헌법재판소를 규정하고 법관의 자격을 가진 구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면 9명이죠. 보통 우리가 6명이 뭐 찬성을 해야지 뭐 위헌 결정 같은 걸 내리죠. 그리고 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4인, 그 다음에 이걸 포함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나머지 대통령이 이제 3인 또 임명하겠죠. 전체적으로 다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회에서 3인, 대법원장이 3인.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의 권한을 나눠서 하나의 기관을 구성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했죠? 권력분리 원칙을 잘 실현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오늘의 문제는 이 헌법소원 심판이란 것이 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들어온 게 현행 헌법이라는 걸 잘 기억하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